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놓고 병론이 오갔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제가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언론에서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조기 등판에 대한 걱정이지 뭐 괜히 또 뭐 한동훈 장관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우리 한동훈 기스가 났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쓰는 방법에 대한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한동훈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죠.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비대위원장 얘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장관 기자, 일단 어제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역시나 한동훈 추대론이 우세했는데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죠. 어제 네, 상황.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윤재호 권한대행이 연석회의 마친 후에 아직까지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어제 회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야 된다, 아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원희룡 장관을 추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당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연후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요. 비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당의 지도체제 정비라는 것이 오래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당관을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못 들어봤어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조기 등판에 대한 걱정이지 뭐 괜히. 전 지금 상황에서 아껴 쓰니 많이 할 그런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고 지지율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지 않느냐. 이동근 실장님, 일단은 들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 차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일부의 목소리가 있어서 어제 바로 결론을 못 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과 의례 같아요. 왜 통과 의례냐면 비대위원장은 사실 진짜 피를 손에 묻혀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선거하면 30% 정도 많이 하면 물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30%의 현역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느냐? 지금은 당대표가 아닌 비대위원장한테 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면 전혀 이 정당에 뿌리를 두지도 않았고 또 정치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어떤 그런 생존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아무 과정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불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난 이거 안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나가서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원내 의원들 모이고 또 당협위원장들 함께 모이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의 권위를 만들어주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네.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입당과 또는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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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대위원장을 시키든 아니면 다른 거를 시키든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이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는 거부감 없이 그냥 다 받아들였다.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가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냐를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과 의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은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걸림돌, 제일 처음에 걸림돌이 지금 제거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시기의 문제일 뿐 한동훈 비대위 출범도 이제 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앞서간 분들도 계시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지도부 그리고 다수 의원이 있는데 좀 이종호 실장님 말씀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이 한동훈 지지 앞장선 분들이 이제 새 권력에 줄 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다른 당의 이야기지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저는 국민의힘의 혁신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전체적인 당정간의
핵심 인사들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대통령도 검사, 비대위원장도 검사, 사무총장 경찰, 원내대표 경찰, 인재영입위원장 경찰, 또 최근에 하마평에 오른 공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조합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절대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신선한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에 금이 가게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방금 그래픽 나오긴 했지만 장희찬 최고가 이제 한 장관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거다 하면서 이제 비윤계 의원들 통해서 싸가지 없다 이런 발언까지 좀 강하게 했어요. 뭐 김웅 의원을 좀 빗댄 것 같은데 김주혜에 빗댄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찌됐든 정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인사들끼리 이렇게 뭐 싸가지라는 우리가 흔히 저작거리에서 쓰는 말을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적절치 않다고 어른들이 생각합니다. 다들 세지고 있어요, 의원들이. 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구성원들이 잘 돼 보자고 하는 일인데 감정이 격앙돼서 하면 그것은 절대 구성원들 사이 좋지 않고 국민들 보기에도 내부 내홍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생각하는 충정들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점잖은 말로 조언을 하는 것이 네.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네. 이 장희찬 최고가 일단 윤 대통령의 쓴소리도 분명히 한 장관이 할 거다. 이 얘기는 곧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 이제 수직적 관계를 비판하면 수평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한 것 같은데 이런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한 장관이 이제 검찰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뜻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장관이 좀 지금도 이제 비대위원장 되면은 그런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용산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소년급제를 했다고 하죠. 예. 대학교 4학년 때 사시에 붙어서 그다음에 27살인가 8살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한 장관이 결코 이 검사 동일체처럼 위에서 시키는 수사만 하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정무적 판단을 했느냐? 그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의 검사 시절 아주 초년병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3대 그룹의 총수를 전부 다 구속시킵니다. 네. SK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세 사람을 연달아서 거의 구속을 시키는데 그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불러다 놓고 사실은 정무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검 중수부에 있는 과장이었죠. 또는 여러 그런 상황에서 함께 일을 했었는데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군처럼 수사를 한다. 즉 아무런 어떤 그런 거리낌 없이 위에 어떤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는 말처럼 나쁜 것은 무조건 잡아야 돼. 넌 너무 독립군처럼 해라고 조언을 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나한테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함부로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검사 시절에 늘 그렇게 사실상 검사 시절에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어떤 뭐 캐릭터라든지 성격을 그렇게 단적으로 윤 대통령이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사실 이 비대위원장이 맡으라고 하면은 한 장관이 받을지 하겠다 말지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건데 어제 사실 외부 일정을 취소하면서 한 장관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가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이에 대해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듣고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안 가면 우스워집니다. 한동훈 장관 어제 일정이 다 취소를 했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일정 다녀봤자 기자들이 그거밖에 안 물어볼 테니까요. 이거는 고민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언론에 답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언제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본인이 천명한 게 있으니까요. 예. 니네 다 조용히 하면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니네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은 뭐 며칠 걸리겠죠. 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공개 일정을 취소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해서 아마 오후에 아마 기자들이 아마 많이 가서 질문할 것 같은데 강서필 부대변인 일단은 오후에 어떤 얘기할지 굉장히 관심인데 뭐 혹시나 막 사전에 뭐 당내 어떤 비판, 뭐 여론, 뭐 비토가 좀 사라지면은 뭐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하겠다고 할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해서 마음을 굳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다만 우리 이정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는 막강한 권한 그리고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내 분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은 어쨌든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당내에서 잘 정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매끄럽게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모양새가 취해져야지 국민의힘 비대위가 그나마 어쨌든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최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일 한번 논의해 보도록.